권영주의 카 좋다. 권영주의 카좋다 인기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덱카 시간입니다. 잘 나가야 할 때 잘 나가고 잘 서야 할 때 잘 선다는 바로 고스톱팀.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로 김정현 리포터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2015년 처음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요. 복 좀 주시면서 네. 그런 얘기 하세요. 자, 어떻게 올해 새해 이 고스톱팀은 시승기를 이렇게 가져가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박진우 기자? 전 뭐 고성능차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차들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정일 리포터는요? 저는 이제 여성 운전자를 대표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물어보고 알려주는 정보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그래요. 여성 운전자 우리가 뭐 핑크 드라이브라고 얘기하죠. 아, 핑크 네. 드라이버. 우리 아름다운 여성 운전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스톱팀의 새해 첫 라디오 시승기 어떤 배틀입니까? 이번에 준비한 두 제품은 아주 핫한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도 한번 소형 SUV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주 핫한 소형 SUV 두 차를 비교해봤습니다. 아니 저 대답을 좀 다시 해주세요. 여기 우리 저 신은경 작가께서 섹시하고 흥미롭게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너무 노멀하지 않아요? 자, 박진우 기자 어떤 배틀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도 소형 SUV 한번 비교했는데요. 그래요. 올해 이번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시승기도 소형 SUV 준비했는데 한 차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조된 차, 남성적. 한 차는 또 아주 여성성이 강조된 유선형의 차 준비했습니다. 섹시해요. 우리 저 김정현 리포터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오늘의 자동차 모두 아주 핫한 그런 자동차인데요. 역시 표현이 우리 김정현 리포터 훨씬 더 섹시해요. 그동안에 저희가 SUV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소형 SUV입니다. 맛보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차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최근 유행하는 소형 SUV 장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형 SUV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쿠페형 디자인을 요소요소에 넣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헤드램프로 귀여움을 느낄 수 있지만 또 강인함도 느낄 수 있는 그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네. 오,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하네요. 가솔린 엔진은 진동 소음이 적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차체 자체도 고강성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을 딱 봤을 때 그 로봇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말근육 오히려 좀 날렵해 보이고요. 좀 세련됐다. 확실히 가솔린이어서 그런가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하죠? 네. 뭔가 운전을 할 때 부담감이 없어요. 네, 이 차가 조금 더 운전이 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야, 좋네요. 네, 어떠세요? 딱 아시겠어요? 노래가 좋아요. 시승기에 같이 나왔던 음악이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음악인데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핫한 소형 SUV가 국내에 몇 차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가 가솔린밖에 없다라는 점. 이것은 뭐 저처럼 이게 자동차 전문 기자를 오래 하신 사람이라면 바로 오죠. 감이 역시. 옵니다. 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모른 척해요. 어떤 차들이죠? 오늘의 주인공 뭡니까? 네, 오늘 쉐보레 트랙스와 닛산 듀크를 비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쉐보레 트랙스는 소형 SUV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 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닛산 듀크는 닛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님은 이 닛산 듀크와 또 쉐보레 트랙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을까요? 닛산 주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주크박스. 우리가 통상 그 음악 할 때 주크박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간혹 예전에 저기 파리모터스 이런 데 가보면 닛산이 이 주크 가지고 정말 주크박스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죠. 트랙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트랜스포머가 생각나요. 네. 트랜스포머의 변신 자동차처럼
쉐보레의 어떤 범블비였던 이미지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막 떠오르죠. 네.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누가 진행자고 누가 출연자입니까? 김정 리포터 직접 타보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두 차가 운행하는 느낌은 비슷했거든요. 뭐 음. 크게 뭐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차이는 느끼지 못했지만 네. 트랙스가 조금 더 가볍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닛산 주쿠 대 쉐보레 트랙스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두 자동차 외관이 정말 딱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선호도가 각각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먼저 닛산 주쿠 대 쉐보레 트랙스 디자인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우선 닛산 주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닛산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박스형 차.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전혀 박스형이 아니라 네. 볼륨감이 넘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2호리 차로 예전에 불렸었잖아요. 이 닛산 큐브. 아, 네. 그래서 이 큐브만을 좀 생각하기 쉬우신데 닛산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이 있어요. 이 주쿠는 영국의 디자인 센터가 디자인을 담당해서 아주 볼륨감 있는 몸매의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볼록볼록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앞모습이 아이들 만화 타요 있죠.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게 앞에 이 전조등 눈이 네. 동글동글해서 그렇죠. 정말 너무 귀엽거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이 헤드램프 위에 길쭉하게 세로로 뻗은 램프가 있는데 네. 저 램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방향 지시 등과 함께 이 주간 주행 등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차에서는 없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닛 그 위에 있는 네, 좀 특이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법제상은 이렇게 램프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 차는 사실 우리나라에 출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법규가 바뀌면서 이런 특이한 형태의 램프를 가진 차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옆모습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신발 워커 있죠? 아, 네. 조금 솟아 올라와 있는 네. 느낌이어서 그리고 창문 모양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차가 결코 녹록치 않다. 이런 자신감을 좀 표현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더라도 앞으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아, 뒷모습 역시 볼륨감이 넘쳐요. 그렇죠. 볼록볼록.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살짝 좀 퉁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스포츠카의 디자인 작법이라고 하면은 아주 날카롭게 그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주 풍만해서 근육질을 상징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는데 주쿠는 후자 걸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쉐보레 트랙스 한번 살펴볼게요. 쉐보레 하면 약간 로봇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또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유명한 SF 영화에 등장하기도 하니까 또 로봇 같은 어떤 강인함 같은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편이죠. 주쿠는 볼륨감이 넘쳤다면 이 트랙스 차량은 직선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말근육? 이런 잔근육 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 역동성이 확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세련됐다. 말씀하신 그 말근육이 딱 보이는데요. 본닛에 지금 말근육 양쪽으로 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부분. 보닛 자체가 그러니까 일자로 한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저런 굴곡을 넣음으로 해서 강인한 성격, 역동적인 분위기를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근육 같은. 그렇죠. 네. 주쿠에 비해서 확실히 이 차체의 높이가 높은 것 같아요. 대신에 가로폭이 참 좁아 보인다? 이 좌우폭이 실제로도 넓지는 않지만 조금 더 좁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고 SUV라는 특성을 디자인적으로 좀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범퍼라든지 보닛이라든지 이런 각도 같은 것들이 그 전통적인 큰 SUV와 작법을 똑같이 따라가서 아, 이 차가 SUV구나. 정말 가운데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쉐보레 차들 대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게 들어갑니다. 네, 트랙스 지금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높이는 높다. 그렇죠. 네. 캡티바라고 하는 중형 SUV가 있는데 비율이 거의 흡사하다. 자동차 바퀴와 바퀴 사이의 어떤 휠베이스 같은 것들도 SUV 같은 느낌이 물씬 나도록 최대한 넓혀놨습니다. 조금 더 남성스럽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휠하우스 부분을 약간 사각 처리를 해서 강인한 차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외관을 잠깐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우리 박진우 기자께서는 두 차의 외관 중에 어느 게 더 남성적이고 여성적인지 탁 한 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사실 이제 차를 그동안 많이 봐오면서 트랙스 같은 경우에 제 취향에 맞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난다. 뭐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요. 네. 다부진 느낌 좋았고요. 이 내용에도 나왔지만 제가 요즘에 이 권 기자님 따라서 몸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 네. 좀 방송에다 대놓고 네, 공개 자동차 아주 업계 좋아요. 아주 유명한 몸짱 우리 권 기자님 따라서 그렇죠. 제가 몸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시트팩도 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식스팩 제가 아주 사우나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다부진 어떤 말근육, 잔근육 같은 느낌들이 좋았어요. 우리 저 김정일 리포터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나의 마음을 훅 사로잡았구나 이런 차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주쿠에서 나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쉐보레에서 나는 트랙스를 보면서 이거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둘 다 좋은데요. 주쿠에서는 확실히 그 볼륨감 넘치는 그 곡선들, 여성들이 참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트랙스는 직선, 힘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깔끔해서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서로의 장점만 얘기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 꼽으세요. 자, 꼽으면 외관. 나는 이 차에 더 높은 점수 준다. 어떤 차입니까? 주쿠. 닛산 쭉. 네. 박진우 기자는 저는 트랙스를 꼽겠습니다. 트랙스. 둘이 짰나요? 저 좀 요란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랙스의 차분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성성이 넘치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 그래요. 뭐 저처럼 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죠. 자, 이제 내부로도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네, 계속해서 주쿠하고 트랙스 내부 배틀 들어갑니다. 가운데 이 센터페시아 부분을 딱 보면 광택이 느껴지는 소재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대중차에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이런 고광택 소재를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센터페시아 보면은 고광택 소재 쓰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고급스러움을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 아래쪽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그 부분 너무 예뻐요. 이 펄이 들어간 레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형태를 보시면 모터사이클답지 않았나요? 아, 진짜 오토바이 느낌이 나네요. 네, 이게 모터사이클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디자인된 형태예요. 그래서 아. 기어노브 부분은 모터사이클의 어떤 연료통 부분을 네. 형성하였고요. 계기판도 역시 모터사이클 계기판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에 그 버튼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얽힌 비밀은 이따가 시동을 걸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트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또 그렇게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정도의 착화감? 참 편해요. 이것도 유럽 스타일이 좀 가미된 일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가죽 시트가 이 차급에서는 가죽 시트 적용하는 차들을 사실 찾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차는 가죽 시트를 선택해서 좀 고급스러움도 내면서 감촉 같은 것도 좀 충분히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을 한번 보면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거 말고는 없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주차 브레이크,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때문에 공간적으로 좀 희생한 부분이 많아요. 실용성과 디자인은 항상 상충해요. 그래서 실용성이 높은 디자인을 하려면 멋진 디자인을 포기해야 되고요. 멋지고 재미있게 디자인하려면 실용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데, 주쿠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좌석에 비해서 확실히 높이가 낮죠? 지금 저 머리 닿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닫고 있어요. 머리를 네. 세워가지고. 네, 좀 답답해요, 사실. 그렇죠. 그 옆에 창문도 조그매가지고 멀리 어딜 이동한다면 답답하다, 좀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운데 자리에 앉는 분들은 네. 확실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다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혀 다리가 모을 뭐- 수 없는 상황이네요. 강제 쩍벌남. 네, 그럼 계속해서 트랙스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랙스 내부 딱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이 정말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네요. 되게 재미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쉐보레 실내 디자이너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네. 그렇지만 되게 실용적인. 네. 그리고 모니터 아래쪽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 개수가
정말 몇 개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네, 이런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거든요. 아주 좋게 표현하자면 심플한 구성, 네, 뺄셈의 미학, 네, 필요한 기능만 딱딱 넣었다. 네, 에어컨 기능. 그다음에 히터 기능. 그렇죠. 우리가 또 나쁘게 표현하면 이때 저렴하고 제작하기 쉬운 오, 수납 공간이 꽤 지금 많죠. 네, 지금 저 놀랐어요. 수납 공간 예, 개수를 친다면 그럼요. 정말 많네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SUV에 있어서 하나의 큰 특징이 될 수 있고. 오,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아, 에어백 그렇죠. 뭐 이런 건 줄 알고. 저는 이런 공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 충전기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거 좋네요. USB 단자와 그 옥스 단자라고 하는 네. 그 외부 기기 입력 단자들이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할 수도 있고요. 음악 기기를 연결해서 차 안에서 또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시트 역시 네. 적당한 정도의 느낌이에요. 좀 전형적인 한국형이다. 지금 빨간색 차잖아요. 네. 이 실내 내부 너무 안 어울려요. 그렇죠. 그 실밥이 색깔이 지금 너무 생뚱맞게 이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빨간색 자체도 예쁜 빨간이 아니라 살짝 정말 살짝 촌스러운 약간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트의 실밥 네. 색깔을 보고 조금 더 놀랐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좌석 확실히 주크에 비해서 높이가 높아요. 넓죠. 편안하고요.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네. 이거 특이해요. 여기에 보면은 220V 콘센트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머, 진짜요? 네, 돼지국군용 타입. 어머, 신기하다. 이게 이제 캠핑 같은 거 갈 때 굉장히 유용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돌돌이라고 보통 부르는 전선 더미를 연결해서 텐트 안에 전력을 좀 공급한다던가 여기다 이제 휴대전화 충전기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도 있고 기본 옵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닛산 주크 대 쉐보레 트랙스 외관 내부 내부 비교해 봤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금방 그 비교할 때 두 가지 아주 웃긴 단어를 썼어요. 네. 돼지 콧구멍 뭡니까? 그거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네? 어떻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녹음에. 전선을 많은 돌돌이는 뭐예요? 그 저희 엄마가 돌돌이로 해야 알아듣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굉장히 애청자시거든요, 컴퓨터. 그렇군요. 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콘센트 네, 하고 맞습니다. 이제 릴선 얘기했던 거죠. 돼지 콧구멍 참 간만에 듣기 좋은 아주 호감적인 단어였어요. 네. 자, 내부 어땠습니까, 박진우 기자? 네, 저는 쉐보레 트랙스와 니산 주쿠 비교해봤을 때 쉐보레 트랙스 조금 심심하다. 사실은 외관에 있어서는 트랙스 좀 좋았는데요.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닛산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내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김정일 리포터는요? 저는 오히려 트랙스가 더 내부는 마음에 들었던 점이 저는 버튼이 단순한 게 상당히 좋거든요. 네. 뭐 복잡해봤자 잘 사용하지도 않고 단순하고 깔끔한 게 오히려 더 실용적이었고 그다음에 높이 자체도 트랙스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공간적인 확보에서도 트랙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저 내부 현장 비교해서 우리 박준우 기자가 알아봐 뭐 보고 온다는 거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실제였어요? 네, 그 쉐보레 본사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 제가 돼지 콧구녕으로 불렀던 그 220V 컨버터 콘센트가 네. 쉐보레 트랙스의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김정일 리포터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그 개인적으로 내부는 어떤 차가 더 낫다? 100% 트랙스. 네. 뭐 주저하지 않네요? 네, 저 특히 그 충전하는 기능 있잖아요. 역시 돼지 콧구멍.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핸드폰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특히 뒷자리에서는 충전을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야, 돼지 콧구멍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저 박진우 기자, 주쿠와 트랙스 뭐 이름이 있나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쿠 같은 경우는 미식 축구에서 이리저리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을 주쿠라고 부르는데 주쿠 박스의 주쿠가 아니었고 그 미식 축구의 용어로 이 주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내부 어떤 게 더 좋았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감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닛산의 주쿠가 조금 더 멋있었다. 아까 또 외부하고 서로 지금 엇갈렸어요. 그렇죠. 크로스, 교차. 야, 짰어요. 여성의 눈으로 보기에 가족이 앉아 하는 뒷자리. 김정일 리포터는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당연히 트랙스가 조금 더 공간 확보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쿠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 터널이 네. 좀 가운데 앉은 사람한테는 정말 불편하겠더라고요. 다리가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족을 뒤에 태운다 하면 트랙스를 정말 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박진우 기자는 두 차 디자인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성능에서도 그 특징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나요? 성능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배기량이 조금 다르고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두 차 모두 가솔린 터보 엔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디젤 소형 SUV를 많이 비교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요한 사실이 둘 다 가솔린이라는 점입니다. 성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두 분 다.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닛산 주쿠 대 쉐보레 트랙스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최고 출력부터 비교합니다. 강력한 4기통 1.6리터 직분사 터보 엔진을 탑재한 닛산 주쿠의 최고 출력은 190마력,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쉐보레 트랙스의 최고 출력은 140마력, 터보 엔진의 닛산 주쿠의 마력이 더 강합니다. 다음으로 최대 토크 부문 비교합니다. 닛산 주쿠의 최대 토크는 24.5kgm, 쉐보레 트랙스는 20.4kgm, 닛산 주쿠의 토크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두 차종 모두 낮은 RPM 영역에서부터 높은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최대 토크가 실현되고 있어 주행 시 뛰어난 순발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배틀입니다. 닛산 주쿠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1km, 고속도로에서는 13.3km고요. 쉐보레 트랙스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2km, 고속도로에서는 14.1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닛산 주쿠와 쉐보레 트랙스 연비는 비슷합니다. 네, 닛산 주쿠 대 쉐보레 트랙스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 가격이 없어요. 우리 박진우 기자,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네, 가장 중요한 숫자죠. 트랙스의 경우 네. 1,953만 원부터 2,302만 원 아주 폭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닛산 주쿠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네. 2,690만 원부터 2,890만 원까지 준비됐습니다. 물 건너온 그 역할을 보여주는군요.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운전하면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다른지 궁금한데 우리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윤 리포터 네. 어느 차부터 타볼까요? 네, 이번에는 닛산 주쿠부터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닛산 주쿠 시동 스타트. 네, 그럼 닛산 주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하네요. 아무래도 이 가솔린 엔진이 주는 장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좀 소음이 너무 소음이 나는데요. 지금 수동으로 해놓고 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엔진 자체의 소음은 확실히 없어요. 그게 가솔린의 아주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도로 소음인가요? 바퀴 소음인가요? 이 소음이 계속해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 바퀴가 도로에 맞닿을 때 생기는 소음들이 이제 바닥을 타고 들어오는 건데 이걸 바닥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조금 침입하는 편이에요. 네. 고속으로 달릴 때는 바람 소리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지금 뭐 제가 80에서 100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힘은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전혀 힘이 딸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속 충격이 뭐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인사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건. 네, 전혀 그런 거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닛산에서는 엑스트로닉 CVT라고 해서 높은 수준의 무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단 변속기의 장점은 변속 충격이 없어요. 대신 조금 심심해요. 자동차를 좀 역동적으로 몰려면 이 변속 느낌도 확확 나고 그래야 되는데 D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설정하면 네. 약간 가상의 변속 충격을 줍니다. 네, 그리고 차 자체가 엑셀을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부드럽죠. 네. 그 변속기가 한몫하고요. 차체 자체도 좀 고강성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다부지고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커브를 돌거나 급작스럽게 차로 변경하거나 이럴 때 살짝의 흔들리는 감이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쏠림 현상?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키 큰 사람들도 달리기 하다가 곡선으로 뛸 때 잘 못 뛰거든요. 네.
계기판 어떠세요? 모터사이클 디자인 됐다는데. 속도가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아. 눈금이 너무 촘촘해서 예,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제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보는 계기판 하나하나 보는 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일이죠, 일. 네. 한국 닛산에 꼭 얘기해 놓을게요.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닛산 주쿠 시원하게 달려봤는데 김정일 리포터 그 급차선 변경할 때 나름대로 그 차의 흔들림 미세하게 좀 감지한 것 같아요. 네, 살짝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네, 미세하게 흔들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를 감지할 정도면 자동차 시험만 30년 이상 하신 분들의 수준인데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박진우 기자가 운전해본 닛산 주쿠 밟아보니까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 외모 상당히 독특한데요. 운동 성능도 굉장히 독특하고 멋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가솔린 터보 엔진 때문인데요. 190마력을 아주 내뿜는데 오. 1618cc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배기량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김정일 리포터는 특히 소음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보면. 모르겠어요.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 소음 같은데 민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전 개인적으로 확실히 차량을 탔을 때 조금 정숙함, 조용한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방송할 때 제 목소리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너무 목소리 좋으세요. 자, 승차감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엉덩이에 올라오는 그런 그 미세한 미묘한 차이까지 좀 느끼셨나요?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엉덩이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뒷좌석이 살짝 더 높아서 사실 뭐 앞좌석을 봤을 때 그 시야 보는 좋았던 점은 있었어요. 네. 우리 박진우 기자는 어땠어요? 이 차가 일본 차긴 하지만 영국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감성과 어떤 일본 차의 부드러운 느낌 동시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매우 편안합니다. 아, 그렇군요. 윌리엄스 세바스찬 2세 출신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닛산 주쿠 엔진. 네. 이게 뭐 CVT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특징 뭐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기자?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배기량은 1618cc, 결코 높은 배기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가솔린 터보, 그러니까 터보 기술을 장착을 해서요. 19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2.0리터 가솔린 엔진 한 140마력, 150마력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면 이 터보 장착으로 인한 특장점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CVT 변속기,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적용하는 무단 변속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르노 삼성 차에도 장착되어 있는 이 변속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닛산에서 먼저 만들어서 르노에 장착이 됐습니다. 부드러운 변속감 특징입니다. 별로 인기 없다면서요, 국내에서? 국내에선 재미가 없다고 인기가 없습니다. 아쉽게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닛산에 무슨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 다음 우리가 또 다음 차 시승으로 가봐야죠. 네, 이번엔 쉐보레 트랙스 한번 제가 밟아봤는데요. 네. 쉐보레 트랙스 시동 스타트. 직접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가솔린이어서 그런가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하죠? 네네. 이 차는 주쿠보다는 조금 작은 1.4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가볍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는? 아주 경쾌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1.4리터 가솔린 엔진에 붙어있는 이 터보차저가 공기를 엔진에 원활하게 공급해주면서 이 성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소음이나 공회전 소음 이런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랙스는 주쿠보다도 더 조용한 느낌이죠.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좀 정확히 읽어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바로 나가네요. 네, 이 초반 가속 굉장히 좋고요. 네네. 또 저속에서 고속으로 넘어가는 가속감이 결코 녹록치 않다. 이런 차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우측을 넘어가네요. 약간 가벼우면서 그런 바퀴의 어떤 반응? 이런 게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김재훈 리포터 집에 돌아가셔서 쉐보레 트랙스 계약하셔야 되겠네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쿠에 비해서 확실히 힘? 무게? 묵직함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가벼울 수도 있겠다. 이 마력수가 무려 50마력이 차이 납니다. 주쿠에 비해서 안정감이 살짝은 떨어진다. 네.
아무래도 젊은 소비층,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소비자들은 묵직함보다는 사실 이 경쾌함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트랙스 역시 이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요. 네. 반응이 슬며시 온다? GM 대우 시절부터 이거는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브레이크 담력입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봤을 때는 또 살짝 여유로운 편이 운전 용이성에 있어서 조금 더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쉐보레 트랙스 달려봤는데 김정일 리포터 어땠어요? 상당히 가벼웠어요. 음. 이렇게 핸들 조작할 때 바퀴의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느낌. 음. 네, 여성 운전자들한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진우 기자는요? 저도 경쾌하다 이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쉐보레 트랙스의 외관에 걸맞는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김정일 리포터는 편애가 심해요. 제가요?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진우 기자는 트랙스의 가벼움에 대해서 20대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제 본인이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으로 해도 이제 20대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젊은 층한테 잘 팔렸나요? 젊은 층한테 관심 끌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트랙스의 광고에서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으로 어떤 거리에 막 예술가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트랙스의 어떤 경쾌한 주행 성능과 그런 광고적인 이미지가 잘 어우러져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랙스 엔진은 1.4리터 터보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 터보 시스템인데 배기량이 좀 작네요. 네, 맞습니다. 1362cc인데요. 주코보다는 좀 작고요. 1.4리터 가솔린 터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네. 140마력이에요. 그래서 이 차 역시 2.0리터 가솔린 그냥 자연흡기 엔진과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실생활에서 무리가 있는 주행은 아니고 오히려 역동성이 더 느껴집니다. 게다가 뭐 1.4리터니까 효율도 조금 괜찮겠군요. 효율도 좋죠. 네. 자, 김정현 리포터가 타봤을 때는 여성 운전자에게 좀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방금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확실히 무거운 것보다는 좀 가볍고 부드러운 게 여성 운전자들한테 더 좀 용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트랙스 쪽에 제가 편애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편애보다는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죠. 사실 그 소형 SUV 바람이 국내에 일어나긴 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진행형이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SUV 하면 디젤을 많이 떠오르거든요. 가솔린이 좀 귀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가 사실 외면 받고 싶어서 외면 받은 게 아니라 네. 가솔린이어서 조금 주목도가 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제 유가가 지금 천천히 하락하면서 두 차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네. 역시 디젤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이 두 차의 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쉐보레 트랙스의 경우에는 올 3월에 디젤 출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2달 뒤에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닛산 주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디젤 계획은 없지만 네. 계속 이 디젤을 출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은 너무 아쉽다는 부분 차종당 하나씩 꼽아주세요. 먼저 박진우 기자. 네, 저는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 너무 심심하다. 이게 아무리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그런 말로 포장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젊은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다면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코는요? 주쿠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네. 이 차 타고 가면 이 눈초리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랙스 인테리어 불빛 하나 없어 심심하다. 주쿠는 사이키 조명으로 너무 혼란스럽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정일 리포터. 저는 주쿠는 뒷공간이 좁고 계기판이 너무 복잡해서 촘촘한 그 계기판으로 여성 운전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할 것 같고요. 네.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디자인이 너무 남성적이에요. 조금 굴곡이라든가 이런 어떤 볼륨감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쿠 뒷공간 제발 좀 조금만 넓혀다오. 그리고 트랙스 여자 고객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자, 둥두루둥둥둥둥둥 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점수는 두 분 마음대로 주관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드디어 점수를 공개합니다. 닛산 주쿠의 점수 먼저 공개해야죠.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84점 주겠습니다. 84점. 김정은 리포터는 똑같은데요? 84점. 84점 같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쉐보레 트랙스 박진우 기자 몇 점입니까? 저는 85점 주겠습니다. 85. 자, 김정윤 리포터는 86점. 86.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닛산 주쿠 168점, 쉐보레 트랙스 171점. 쉐보레 트랙스 이겼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